아니다. 와, 상당히 감격스러워요. 감탄. 네, 감탄스럽다라는 말이 잘 어울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뷰가 굉장히 신선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차량은 영국의 스포츠카 브랜드인 맥라렌 중에서도 플래그십 모델을 담당하고 있는 720S입니다. 이거 봐요. 되게 도어도 독특한 형식으로 개폐가 되고, 또 지금 제가 타게 될 차량은 뚜따, 이 컨버터블 차량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맥라렌 750S인데요. 요즘 뭐 아투라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도입이 되고 있지만, 이 750S는 맥라렌에서 만든 마지막 순수 내연기관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기념비적인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슈퍼카 브랜드들은 제가 정말 많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일반적인 차량들하고 뭐 파워트레인부터 다를 뿐만 더러 외장 디자인이라든지 기능들도 상당히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외장 디자인 중에서 헤드램프도 일반적인 차들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탔던 슈퍼카가 람보르기니 우라칸 테크니카였는데요. 테크니카도 정말 예뻤는데 이 맥라렌은 또 독특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이 헤드라이트 아래쪽에 주간주행 등과 방향지시 등이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순차 점등식으로 들어와서 와,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게 낮에 봐도 너무 예쁜데 밤에 봐도 예쁜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헤드라이트는 이 위쪽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정말 독특한 게 있거든요. 헤드라이트 안쪽에 라디에이터 같은 이런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냉각 시스템도 좋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브레이크 냉각을 위한 에어덕트가 엄청 크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도 정말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도 동일하게 이렇게 냉각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 750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지금 이 번호판이, 제가 번호판 리뷰는 안 하거든요. 근데 번호판이 옆에서 보면은 커브가 져 있습니다. 보통 이런 슈퍼카들은 이 외장 디자인이 일반적인 차들하고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형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뭐 부착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방식이 약간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방 센서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죠. 맥라렌의 750S는 720S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즉 부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외장 디자인 차이가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요. 범퍼라든지 뭐 중앙부로 모인 머플러, 그 정도가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성능을 내뿜는 차량들은 휠과 타이어도 좀 다릅니다. 이 맥라렌 750S는 전류는 245에 35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고요. 후륜으로 가면은 휠 인치수가 달라요. 후륜 같은 경우는 305에 30 20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맥라렌 750S는 MR, 미드십 후륜 구동 슈퍼카이기 때문에 이 전후륜의 타이어 사이즈와 그리고 휠 인치가 다르다는 게 일반적인 차량들과 조금 다른 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륜에 보시면은 6P 캘리퍼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캘리퍼가 아니고 카본 세라믹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내구성이라든지 내열, 정량화가 정말 잘 되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보시면 안쪽에 디스크 타공도 많이 들어가 있죠. 타이어는 참고로 피렐리 P0 코르사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르사 타이어는 처음 보는데요. 뭔가 접지력이라든지 이 노면의 추동성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맥라렌의 750S는 쿠페와 스파이더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스파이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명 뚜따라고 하죠. 오픈 에어링이 가능한 게 쿠페와의 가장 큰 다른 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측면부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촬영을 해서 그렇지 아까 이렇게 있었더니 지나가시는 분들이 한 번씩 다 구경을 하시더라고요. 이 차 뭐냐고. 그래서 굉장히 뭔가 나쁘꾸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게 구형 720S와 비교했을 때 마스터 실린더 부스터를 교체를 해가지고 제동력이 기존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 50km 정도 이미 주행을 해본 상태거든요. 제동력이 제가 720S를 안 타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살짝 스치는 것만으로도 그냥 콱콱 잡혀요.
아무튼 이 720S의 후면부입니다. 이 720S는 미드십 후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은 정확히 말하면 운전석 뒤쪽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지금 실제로 보여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아무튼 이 엔진이 뒤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이 트렁크를 여는 법을 몰라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 차량은 미드십 후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가 뒤에도 있고 앞쪽에 프렁크도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뭐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이 720S는 전폭이 2.1m가 넘는 엄청 거대한 슈퍼카거든요. 근데 공차 중량이 무려 쿠페 기준으로는 1277kg, 지금 보시는 이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1326kg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타봤었던 우라칸 테크니카보다 훨씬 더 가벼운 수치예요. 그래서 차체 곳곳에 카본 파이버와 탄소 섬유가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확실히 이 차가 이렇게 큰데도 공차 중량이 1300kg대인 걸 보면은 정말 이 경량화에 누구보다 진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구형보다 훨씬 더 가벼워졌고요. 동급 경쟁 슈퍼카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수치라고 합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이 머플러가 중앙부에 모여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머플러가 중앙부에 모여 있는 거는 약간 좀 람보르기니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람보르기니도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하면서 육각형의 머플러 팁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맥라렌은 원형의 이렇게 듀얼로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이 많이 방출이 되는 머플러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열을 위한 별도의 이런 재질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뭐 플라스틱 그런 게 아니고 카본 파이버와 탄소 섬유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딱 만졌을 때에도 뭔가 일반적인 차량들하고 뭔가 다르다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엔진이 지금 보입니다. 대박! 여러분, 제가 엔진을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차체 아래쪽에 보니까 엔진이 보입니다. 엔진이 보여요. 와, 대박! 720S는 M840T V8 트윈터보 4.0 가솔린 엔진과 DCT 7단이 묶여 있어서 750마력의 81.6토크의 강력한 힘을 내뿜고요. 제로백은 무려 2.8초대라고 합니다. 제가 타봤었던 차량 중에서 전기차를 제외하면 제로백이 가장 빠르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차체 아래쪽을 보니까 이렇게 엔진이 보인다는 게 상당히 독특하네요. 독특합니다. 그리고 후면부 범퍼 아래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타이어를 위한 냉각 시스템이 또 이렇게 에어덕트가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참고로 주유구는 좌측 후면부에 위치해 있고요. 당연히 고급류 주입 방식입니다. 캠 리스 방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주유를 할 수 있어서 편리할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대망의 750S의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이 앞쪽에 750S라는 엠블럼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750마력의 강력한 힘을 내뿜는 차량인 만큼 이렇게 별도의 엠블럼을 표기를 해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페달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차량들하고 정말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 현재 이 차량은 지금 이 하드탑을 열어둔 상태이고요. 2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시트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카본 파이버 레이싱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형과 비교했을 때 약 17kg 정도를 감량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옵션을 추가하시면 초경량 파이버 레이싱 시트가 들어가면서 시트 무게가 한 3-4kg밖에 안 된다고 해요. 뭔가 이 맥라렌 720S는 경량화에 누구보다 진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도어 아래쪽에도 보면은 그냥 일반 철판이 아니에요. 이게 카본 파이버와 뭐 탄소 섬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철판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구성도 강하고 열이라든지 이런 충격에도 강하기 때문에 야, 정말 다른데요? 이 아래쪽에 이게 도어 옆쪽이거든요. 도어를 열면 보일 수 있는 건데 이게 뒤쪽 타이어에 냉각 시스템을 위해서 또 이렇게 라디에이터 같은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장난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운전석에 아이고 탑승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하면은 공간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슈퍼카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보통 이렇게 2인승 시트라 하더라도 이 시트 뒤쪽에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750S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납을 원하신다면은 이 프렁크나 아니면 뒤쪽에 트렁크를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실내에는 별도로 이렇게 수납을 할 만한 곳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시동을 켜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동을 켜면 엄청 시끄럽거든요. 아무튼 이 시동을 켜기 전에는 이런 상태이고요. 달리는 차량인 만큼 다운시프트, 업시프트를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패들 시프트가 거대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본 소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졌을 때의 느낌이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량들은 전고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방지턱이라든지 노면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에어서스로 조금 차고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프런트 리프트를 할 수 있는 버튼이 별도로 전방부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차고가 살짝 올라가는데요. 기존에는 올라가는 게 10초 정도 걸렸는데 신형 750S는 4초 정도가 걸린다는 게 다른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디오 시스템은 바워스 앤 윌킨스 B&W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직 제가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믿고 듣는 스피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프렁크를 위한 버튼이 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상당히 간결한 모습입니다. 일단 버튼 시동이 들어가 있어서 이 중앙부의 스타트 이 버튼을 누르면은 시동이 켜지고요. 기어 같은 경우는 D, N, R 이렇게 세 가지만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차량들은 P, R, N, D 이 순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맥라렌처럼 고성능 아니면 슈퍼카 브랜드들은 파킹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파킹은 어떻게 하냐? N 버튼, 이 중립을 누른 다음에 이 좌측에 있는 파킹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면은 파킹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어 조작부 아래쪽에는 비상등이라든지 아니면 스탑앤고 요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버튼이 따로 물리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윈도우 버튼과 함께 요거는 오픈 에어링을 위한 버튼입니다. 하드탑을 열거나 덮었을 때 개폐되는 속도가 약 11초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시속 50km 이내로 하셔야지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컵홀더라든지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엄청 크진 않아요. 그냥 뭐 핸드폰 하나 정도 넣을 수 있는, 카드 지갑 하나 정도? 그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방부에도 제가 지금 마이크를 둔 상태인데요. 약간의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맥라렌 750S의 디지털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막 엄청 예쁘고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요 맥라렌, 요 마크 자체만으로도 디자인이 완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동을 걸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동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우 엄청 시끄럽죠. 이렇게 시동을 거는 것만으로도 엄청 시끄러운 이런 엔진음이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프렁크까지 본 다음에 출발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프렁크는 이 전방부에 위치해 있고요. 이게 카본 파이버와 탄소 섬유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가볍게 들립니다. 가스 리프터 방식이고요. 프렁크의 적재 용량은 약 200리터 정도가 되는데요. 생각보다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자잘자잘한 잡동사니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웬만한 짐들은 이 프렁크에다 보관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드디어 이 맥라렌 750S를 타고 출발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자, 맥라렌 750S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막히는 시내길에서는 약간의 오픈 에어링을 즐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 전고 에어서스를 약간 올려둔 상태인데요. 이랬을 때 지금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곳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스펜션이 꽤 괜찮습니다. 승차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 과거에 슈퍼카들을 타셨던 분들은 슈퍼카는 허리도 아프고 뭐 주행 감각도 너무 스포티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용 데일리카로는 타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에 나온 최신형 슈퍼카들은 이게 데일리카로 타도 나쁘지 않을 만큼 하체 세팅이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방지턱을 가고 있는데 한 번 더 가볼게요. 방지턱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방지턱을 넘었는데도 뭐 하부 급힘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게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한 번 더 넘어볼게요.
오, 방금 방지턱은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 제가 천천히 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웬만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불법적으로 만든 방지턱 말고 합법적으로 만든 방지턱들은 웬만하면은 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지턱을 올라갈 때도 뭐 그렇게 불편하고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또 굉장히 조용하죠. 현재 신호대기 중인데요. ISG, 스탑앤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차 중에는 또 이렇게 조용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맥라렌 750S는 기본적인 배기음과 엔진음이 굉장히 터프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조용한 동네에 나타나게 되면 좀 이목 집중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차 중에 또 조용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750S는 720S하고 비교했을 때 세미 액티브 댐퍼와 패시브 코일 스프링이 새로운 부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기존의 720S를 못 타봤기 때문에 뭐 비교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지만 그냥 슈퍼카임을 감안하고 탔을 때 승차감이 그냥 좀 약간 하드한 스포츠 세단을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720S에 들어간 서스펜션이 프로 액티브 섹시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면 스프링은 부드럽게 흡수를 해주고 후면 스프링은 또 탄탄하게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승차감도 좋으면서 날렵한 이런 코너링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전에 하드탑을 닫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버튼은 센터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창문이 열린 다음에 하드탑이 닫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약 이게 11초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요. 와, 엄청 빠릅니다. 제가 여태 타봤었던 오픈 에어링이 가능한 차량들 중에서 굉장히 전개 속도가 빠르지 않나 싶어요. 자, 현재 자유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한 80km 정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음적인 부분만 봤을 때에는 확실히 고마력의 슈퍼카인 만큼 조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지금 쿠페 모델이 아닌 스파이더, 이 루프를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미묘하게 이런 소음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해요. 그래도 뭐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즐겁습니다. 이 소음이 불쾌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는데 750S는 후자에 속해요. 이 소음이 즐거운 소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차량들은 밟아봐야지 진가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밟아보기 전에 드라이브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보통의 차량들은 뭐 스티어링 휠 이쪽에 있거나 아니면 센터 쪽에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750S는 여기 보시면은 계기판 요 위쪽에 이렇게 레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좌측은 스티어링 휠 기어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는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첼시 다이내믹 댐퍼라든지 파워트레인, 구동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현재까지는 스티어링 휠 모드도 그렇고 이 구동계 모드도 그렇고 컴포트 모드로 달렸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컴포트 모드에서도 이렇게 조금만 밟더라도 금방 고RPM과 함께 부스트업이 쫙 차면서 정말 빠르게 치고 나가줍니다. 특히 이게 후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뒤에서 밀어주는 맛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요즘 슈퍼카들은 뭐 재미도 있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AWD, 4륜구동을 많이 넣는 추세인데요. 750S는 후륜 기반이다 보니까 진짜 다이내믹하고 지금처럼 직진을 할 때도 재밌기는 한데요.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참고로 컴포트 모드에서는 RPM이 9000rpm까지 있고요. 레드존은 8000부터 9000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선 제가 엑셀을 끝까지 밟지 않는 이상 한 1100에서 1200 정도에서 계속 이렇게 업시프트가 되면서 RPM을 2000 이상 사용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저 RPM으로도 충분히 빠르게 반응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도록 해볼게요. 스티어링 휠 모드도 스포츠로 바꿔둔 상태이고요. 그리고 파워트레인 구동계도 스포츠로 바꿔둔 상태입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계기판이 그래픽이 살짝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엑셀링을 해봐도 이거 뭐죠 이거? 뒤에서 갑자기 누가 장풍을 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와,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장난이 아닌데요. 살짝만 엑셀링을 해도 고RPM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3-4천 RPM 정도로 사용을 해주고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밟아도
V8 4.0 트윈터보 엔진에 DCT 7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컴포트 모드에서 웬만해선 탑기어인 7단을 많이 써주고요. 막 6단이라든지 7단 내지 그냥 고단을 많이 사용을 해줬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최대한 단수를 아껴주면서 고RPM을 쭉 사용을 해준다는 게 컴포트 모드와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밟아도 바로바로 변속이 되면서 지금 3단이거든요. 오, 여기서 팝콘 두두둑 소리가 나면서 이게 스피커로 잘 담길진 모르겠는데 방금 업시프트 되었습니다. 이 업시프트 될 때의 느낌이 진짜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 750S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최종 구동비가 짧아졌기 때문에 좀 더 피드백이 빠른 변속감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밟기도 전에 이미 단수가 막 업시프트 되고 다운시프트 되고 직접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알아서 가준다는 느낌이 좀 더 강렬한 것 같아요. 여기서 엑셀링. 와, 이게 너무 좋네요. 엑셀링을 쭉 밟을 때 뒤에서 밀어주는 힘과 함께 이 리어 쪽에서 부밍음, 팝콘 소리가 우웅 나면서 이 엄청난 엔진 사운드. 어우, 장난 아닌데요? 와. 자, 전방에 빠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손의 능력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스티어링과 구동계 모두 스포츠 모드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핸들 틀어볼게요. 와, 야, 차가, 야, 장난 아닌데요, 이게? 와, 아니, 이게 무게중심이 하부에 쫙 잘 잡혀 있는데 그립감도 미쳤고, 와, 이렇게 안정적일 수가 있나요? 한 번 더 코너 구간 가보겠습니다. 와, 야, 근데 이 핸들을 돌릴 때의 기어비도 상당히 예리한데 이 차체가 붙들어주는 능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중이동 당연히 없고요. 자석이 붙어있는 것처럼 이 노면하고 타이어의 그립력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건 직접 타봐야 돼요. 제가 말로는 설명하기가 힘들고 타봐야 됩니다. 이건 타봐야 돼요. 와.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프로 액티브 셰시 컨트롤이 좀 더 다운포스를 지향하면서 이 노면의 접지력과 함께 무게 배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냥 얘는 달리라고 만든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내 주행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스포티한 주행을 하기엔 좀 어려운 감이 있지만 이 차로 만약에 트랙 주행을 한다 하면은 저 다른 차량 다 발라버릴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은 직발에서도 빛이 나지만 코너 구간에서도 웬만한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맥라렌은 오랜 시간 모터스포츠에 공을 들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양산형 슈퍼카에도 군데군데 도입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공차 중량이 1300kg대인데 몰았을 때의 느낌은 그렇게 가볍다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묵직하고 차가 운전자와의 신뢰도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운전자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움직여줘요. 와, 약간의 엑셀링만으로도 진짜 이게 제가 이 머리카락이 휘날릴 정도로 와, 엄청 빠르게 반응을 해주네요. 그리고 이 변속될 때 변속 사운드도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 차량들은 뭐 가상 엔진 사운드다 뭐다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스피커로 이런 음색을 송출을 해주는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750S는 슈퍼카인 만큼 자연 그대로에서 나는 소음들이 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감격스러워요. 감탄스럽다라는 말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급 조향까지 해볼게요. 장난 아니다. 와, 이게 핸들을 틀고 나서 하중인동도 당연히 없지만 그냥 땅에 찰싹 이렇게 엎드려서 가는 느낌이 들어요. 노면 추동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다시 한번 급 조향 해볼게요. 와, 차가 이렇게 버텨준다는 것도 신기하고 핸들에서 오는 신뢰감도 장난이 아니네요. 제가 오늘 계속 감탄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타면은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가속감, 엑셀감, 엔진의 사운드, 부밍음,
변속될 때의 타이밍이라든지 변속 충격들, 이런 차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들이 정말 세련되고 고급스러우면서 스포티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스포츠 모드까지 주행을 할 거지만 또 이제 트랙 모드라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있습니다. 트랙 모드로 한 번 더 바꿔보도록 해볼게요. 자, 현재 트랙 모드로 바꿔둔 상태인데요. 트랙 모드로 바꾸면 RPM 게이지를 조금 더 시인성이 좋게 이 그래픽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뭔가 엔진음이라든지 부밍음도 살짝 더 달라졌죠. 요거는 실제로 내가 서킷 같은 곳을 가서 쓸 수 있는 주행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스포츠 모드랑 트랙 모드랑 또 다릅니다. 또 달라요. 그리고 제가 오픈 에어링을 위해서 뒤에 카메라를 부착하지 않았는데 이 전방부의 클러스터를 보면은 엔진 온도라든지 이런 냉각수 온도계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그래프로 표현을 해줍니다. 보통의 고성능 차량들은 열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인성이 좋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와, 다시 스포츠 모드로 바꿀게요. 근데 일반 공도 주행을 하신다면 스포츠 모드만으로도 이 750S의 위대한 이 성능감을 그대로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모드도 마찬가지로 트랙 모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트 모드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핸들의 기업이라든지 반응력 이런 것들이 살짝 다르고요. 무게감도 제가 느끼기에는 트랙 모드가 살짝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약간의 핸들링만으로도 조향 각도가 엄청 크게 벌어져요. 750S가 750마력에 81.6토크, 제로백은 무려 2.8초거든요. 전기차를 제외하면 제가 여태까지 타본 차량 중에서 승용 부분에서는 가장 높은 마력과 가장 높은 토크감에 가장 빠른 제로백을 가진 차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서울 도심에서 750S의 성능감을 다 느끼기엔 좀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엑셀. 우와. 특이한 게 정속 주행을 할 때에는 고단을 많이 사용을 해주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엑셀링을 이렇게 하고 고 RPM을 쭉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저절로 다운시프트가 잘 됩니다. 근데 그 다운시프트 될 때의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건 진짜 타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750S는 과거 구형과 비교했을 때 외판에서도 경량화를 정말 많이 시켰고요. 실내에서도 경량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가령 이 디스플레이도 뭐 몇 킬로 정도가 감량이 되었다고 해요. 누구보다 경량화를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빠른 제로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드라이빙 모드를 컴포트로 바꿔두겠습니다. 조금 조용해진 느낌이 들죠? 이게 조용한 차가 아니기는 하지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약간의 이런 소음 정도가 달라요. 컴포트 모드는 말 그대로 그냥 좀 욕먹지 않을 정도의 편안한 그런 음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기압은 전류는 35psi, 후류는 37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표준적인 공기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50S는 달리는 차기 때문에 연비가 뭐 의미가 없긴 하지만 8.2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트릭 컴퓨터상 제가 오늘 100km 이상 주행을 했는데 실 연비는 8.4km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대형 세단을 탔는데요. 대형 세단도 이 정도의 연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750마력의 힘을 내뿜는데 사실 뭐 연비가 8km대가 나온다면은 그렇게 아예 못 나오는 수준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막히는 길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또 이제 전고를 높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기능을 써볼게요. 뭔가 이런 소리 들었죠? 뭔가 가스가 새는 소리. 이게 바로 이 프론트가 살짝 올라갔을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게 구형에서는 한 10초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요. 방금 슉 소리가 한 4초밖에 안 났거든요. 구형과 비교했을 때 약 6초 정도가 단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해줘야지 막 10초 이상씩 걸려버리면은 실사용성이 너무 안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750S는 빠르게 이 가스 리프트를 사용해가지고 이 프론트를 빠르게 전고를 올려줄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론트를 조금 올려주면은 승차감이 약간 완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약간의 노면의 크랙도 있고 또 막히는 길에서는 전고를 살짝 올려가지고 편안하게 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시속 60km 이상 가면은 전고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전고를 다시 또 낮춰주더라고요.
아무래도 고속으로 주행을 할수록 다운포스를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속 60km 이상부터는 이 가스 리프트를 다시 사용해가지고 전고를 낮춰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 버튼을 누르면 도어가 열리면서 하드탑이 열립니다. 오, 엄청 좋네요. 한 11초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체감 속도는 한 8, 9초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오픈 에어링이 되는 차량들 중에선 비교적 빠르게 개폐가 되는 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속에서는 또 뚜껑을 따고 달리는 감성이 또 있죠. 그리고 제가 이 뒤쪽에 이 오픈 에어링을 위해서 카메라를 부착하지 않아서 아쉽긴 한데요. 현재 지금 저는 폼 프로젝션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무선이 아닌 유선이긴 하지만 보통의 슈퍼카나 이런 하이엔드 차량일수록 이 폼 프로젝션이 안 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맥라렌 750S는 아투라와 함께 맥라렌 중에서 최초로 폼 프로젝션이 되는 차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폼 프로젝션을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뭐 티맵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면은 별도로 핸드폰을 부착을 해놓고 다녀야 됐기 때문에 뭔가 좀 모양새가 안 이뻤을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맥라렌의 마지막 순수 내연기관 모델 750S를 시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타고 주행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게 홍시카 역사상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차들은 사실 뭐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를 하고 고민을 해서 타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밟으면 밟을수록 정말 즐거워지는 차량인 것 같아요. 달리는 차량이긴 하지만 이렇게 공도를 주행했을 때 프로 액티브 셰시 컨트롤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나쁘지 않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꽤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